안녕하세요. 환희의 톡톡 시간입니다. 오랜만이죠. 예, 오늘의 이야기는 환희님 콜라보 안 하시나요? 입니다. 콜라보 자주 하죠. 기업과의 콜라보. 광고 제작. 그렇지만 타 크리에이터의 콜라보라면은 못 보셨을 거예요. 하긴 했어요. 예전에 아리수 영상에서 조니님하고 같이 나왔죠. 지금은 채널 이름이 잘 사는 언니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잘 아시는 플라보. 원래는 콜라보 목적으로 만든 크루예요. 좀 넓은 의미의 콜라보. 여튼 저는 기업과의 콜라보 마찬가지로 크리에이터의 콜라보 역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단 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콜라보에서 요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콜라보에서 요리를 하게 되면은, 특히 저라는 인물을 이제 요리를 깔고 들어가게 되면은 이 채널에 장기적으로 안 좋은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이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요. 제가 올해로 5년차 크리에이터인데 콜라보 관련해서 쌓인 게 많고 한이 많아요. 그래서 좀 길게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콜라보를 왜 할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첫째, 수익. 기업과의 콜라보가 돼야죠. 저처럼. 그리고 두 번째, 혼자서는 만들 수 없었던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채널을 홍보하기 위해서. 보통 세 번째 이유 때문에 콜라보를 많이 해요. 채널이 빨리 커지면은 좋으니까요. 근데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식당이 크다고 이제 매상이 높은 거 아니잖아요. 무조건 높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유지비가 많이 들기도 하죠. 유튜브 채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튼 채널이 커지면은 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그래서 콜라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특히 나보다 영향력이 있는 큰 채널과 콜라보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노출이 많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그 채널이 뭐 뷰가 평균적으로 30만에서 50만이다. 그럼 그 숫자만큼 내 얼굴이 팔리게 되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홍보를 하냐 안 하냐 보다는 무엇을 어떻게 홍보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정말 많이 제안받는 콜라보가 있어요. 10중 8구도 아니고 그냥 100%인 것 같아요. 다른 계통의 콜라보를 제안받은 적이 없어요. 자, 일단 크리에이터 A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 A를 초대해서 요리를 대접한다. 뭐 사연을 듣고 요리를 해준다거나, 아니면 먹고 싶은 음식을 해준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유명 셰프나 이제 영화 속 요리를 제안을 한다거나, 아니면 A의 자취방에 찾아가서 요리를 해준다. 그 뭐 냉부처럼, 아니면 예전에 최연석 셰프님께서 나온 그 초가이버 그것처럼, 혹은 도시락을 만들어서 A의 작업실에 갖다 준다. 뭐 A는 선물 받고 감동 먹고, 저는 막 셰프로서 보람을 느껴요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도 없는 오글거리는 멘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A에게 지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친구든 애인이든 가족이든, 아니면 특히 크리에이터 지인들,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파티라던가 캠핑을 가는데 이제 요리사로 출장을 간다거나, 그것도 아니면 유명 맛집 메뉴를 그대로 재현하고 정말로 재현했는지 A가 평가를 한다. 특히 정확히는 A와 그 주변 인물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걸 단어로 요약을 해볼게요. 요리사, 영어로는 쿡 아니면 셰프. 제가 다음 편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타 크리에이터에게 요리사라 불리는 것을 싫어해요. 그냥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싫어요. 왜냐면 저를 그렇게 보시는 크리에이터 분들은 저에게서 요리만 보기 때문이에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군 출신의 작가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작가들 사이에서 작가라고 불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작가라고 안 부르고 이제 군발이 혹은 군인 아저씨 이렇게 불리는 그런 기분.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은 요리사를 오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채널 한 지 5년 정도 됐는데 채널 오픈하고 2년 넘게 쿠팡만 계속 했거든요. 레시피 영상만. 그리고 코스트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리사를 보는 게 당연하죠. 그리고 보통 크리에이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대부분 몰라요. 보통은 1인 스타, 뭐 1인 미디어, 아니면 이제 뭐 준연예인. 보통 연예인으로 많이 보죠. 근데 같은 업종에 있는 사람들이 요리사를 본다는 거는 좀 그렇죠. 작가들 사이에서 작가를 인정받지 못하는 딱 그런 기분. 그리고 콘텐츠의 내용이나 계획이 그걸로 고정이 돼요. 셰프의 비법. 이것이 진정한 셰프다. 셰프는 뭐 할 수 있다. 셰프는 뭐뭐. 이런 식으로 끼워 맞춰줘요. 저한테 맞지도 않는데 끼워 맞춰요. 그러니까 몸매가 안 되는데 사라 사이즈 옷을 억지로 이제 입는 딱 그런 거. 그리고 저는 촬영, 기획, 연출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완전히 배제가 돼요. 심한 경우는 자기들끼리 얘기를 다 해요. 다 한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서 오라고 그래요. 저도 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시간을 빼달라, 취소해라 막 강요를 해요. 그래서 억지로 막 참가를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설사 기획회에 참가를 한다 하더라도 제 의견을 말하면은 늘 듣는 대답이 있어요. 환희님은 요리사잖아요. 셰프가 왜 그런 걸 하나요? 기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아니,
환희님이 카메라를 잡으면 요리는 누가 합니까? 요리는 셰프가 하셔야죠. 왜냐면 환희님은 셰프니까. 즉 저라는 사람이 콜라보에 있는 시즌부터 그 콜라보는 먹방으로 고정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 먹방에서 먹을 요리를 만드는 셰프인 거죠. 즉 드라마나 영화를 치면은 배역 자체가 셰프로 고정인 거야. 그냥 셰프 전문 배우. 게임 크리에이터도 콜라보해서 먹방할 수가 있죠. 모여가지고 뭐 맛집이라든가 다니면서 일상을 찍을 수 있잖아요. 게임 크리에이터의 브이로그 이런 식으로. 그리고 뷰티 크리에이터도 콜라보해서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름다운 미모에 어울리지 않게 뭐 좀비 때려잡는 뭐 그런 콜라보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IT 크리에이터도 콜라보해서 뷰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요번에 새로 출시된 소니 카메라 하면서 화장을 하면서 모공이라든가 잡티가 다 감춰져요. 보정이 완벽하게 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콜라보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누구와 콜라보를 하던 간에 무조건 요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셰프예요. 네. 그렇게 기획을 알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나오는 기획안은 대부분 그거예요. 셰프가 알려주는 끝내주는 자취요리 비법. 네. 왜 이런 컨셉을 하냐? 첫째, 1인 가구 많다. 둘째, 셰프가 인기가 많다. 세 번째, 국방이 대세다. 그러므로 셰프가 자취를 위한 국방을 하면은 조회수가 대박이 할 것이다. 네, 그래가지고 촬영에 딱 들어가면은 도저히 촬영할 수가 없어요. 일단 제대로 된 칼이 없어요. 그렇다고 제가 쓰고 있는 뭐 50만원짜리 뭐 쓰기모토 중식칼 그런 거 원하는 것도 아니에요. 막 과도 하나 두고 음식을 만들려고 해요. 칼 가격이 5,000원만 넘어가도 자취인한테는 어울리지 않다면서 막 이게 못하게 해요. 도마 무슨 플라스틱 도마도 괜찮아요. 근데 챗받침 같은 이런 도마 두고 음식을 만들려고 해요. 그리고 냄비, 요만한 이제 정말로 1인 가구에 딱 맞는 그런 사이즈의 냄비.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도 이제 그 페널티를 주죠. 막 아스파라거스는 비싸다. 뭐 자취인들이 먹을 만한 음식이 아니다. 주기권 생소하다. 자취인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자취인들이 따라 만들 수가 없다. 그러면서 못하게 해요. 여기에 대해서 항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늘 듣는 대답이 있죠. 무슨 요리사가 그러냐, 무슨 셰프가 그러냐. 프로는 도구 탓, 재료 탓 안 한다. 진정한 요리사는 안 좋은 재료, 안 좋은 도구 가지고 끝내준 요리를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아니 막상 프로의 세계 보면 전혀 안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세계 최강인 미군, 첨단 무기 쓰죠. 진정한 군이라면은 화성총을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첨단 무기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진 작가들, 자기 이름을 내건 사진 작품들 웬만해서 폰을 잘 안 찍잖아요. 그냥 심심풀이로 찍을 때는 폰을 쓰는데 갤러리에다가 이제 걸어놓은 사진 같은 경우는 잘 안 쓴단 말이에요. 카메라 쓰지. 네, 저는 도구 탓, 재료 탓, 그리고 세트 탓을 합니다. 네, 왜 하냐? 일단 도구가 없으면은 한 번만 할 수 있는 일을 두 번, 세 번 해야 돼요. 그건 어느 셰프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셰프들은 손이 빠르기 때문에 일반인보다 빨리 할 수 있을 뿐이지 도구가 안 좋으면은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자취인을 위한 뭐 라면 요리 10종 이런 걸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제 비빔면이 있어요. 비빔면 같은 경우는 면을 삶아가지고 헹궈야겠죠. 채반을 쏟아가지고 채반이 없어요. 채반이 없는데요? 그러면은 그 자취하는 컨셉이어가지고 채반을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럼 젓가락 건져야겠죠. 그리고 보울에 넣어가지고 찬물을 씻어야겠죠. 씻은 다음에 손을 꽉 짜야겠죠. 보울이 없어요. 보울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리를 별로 안 하기 때문에 보울을 안 샀어요. 그렇다고 보울을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그러면 있는 그릇은 밥공기, 국공기, 그리고 1인에 딱 어울리는 그런 냄비. 물을 갈아가면서 계속해서 면을 씻어야겠죠. 네. 그렇게 과정이 많아지면 촬영 시간이 길어져요. 그리고 촬영 시간이 길어지면 촬영본이 커져요. 그리고 촬영본이 커지면은 편집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만들고 있어요. 빛의 속도로 면을 막 씻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줌 땡겨서 찍고 초점 맞추고 노출 잡고 촬영한 사람이 그거 다 해야 돼요. 근데 경험상 그거 제대로 하시는 분들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음식이 맛이 없어 보여요. 자, 식칼, 도마, 냄비 등등 못 사겠는데 음식을 담는 접시라고 사게 해줄까요? 결국 은박 접시, 플라스 접시에 음식을 담게 해요. 성의없게 탁. 누가 닮아도 맛이 없어 보여요. 콜라보 관련해가지고 저를 셰프라고 팔았는데 음식이 맛이 없어 보여요. 망신이죠. 창피해지고. 즉 제가 쿠팡에서 세트, 도구, 재료 이 세 가지를 중요시하는 이유는 작업 효율 때문이에요. 첫째, 촬영 효율. 두 번째, 편집 효율. 마지막 세 번째, 결과물. 음식은 맛이 있어 보여야 되잖아요.
뭐 소개팅 나갈 건데 뭐 잘 차려입고 이제 머리도 깔끔하게 하고 화장하고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내면이 중요하면서 그냥 나갈 건가요? 아니잖아요. 특히 요리하는 사람이 콜라보에 나갔다는 걸 건 이상 음식은 맛이 있어 보여야 돼요. 제 생각은 그래요. 근데 이런 제 의견이나 이제 노하우에 대해서는 그냥 요리사의 핑계, 변명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대놓고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막 요리사가 핑계를 댄다, 변명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전 크리에이터고 그냥 요리 영상을 만든 사람일 뿐인데 요리사가 어떻고 뭐 그런 얘기를 자꾸 해요. 그리고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쿠팡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공감하실 거예요. 아무리 간단한 요리라도 촬영이 들어가면 몇 시간 이상 걸리게 돼요. 예를 들어서 팟타이, 저는 쌀국수만 불려 있다면은 10분도 안 걸립니다. 제 주특기 요리거든요. 마파두부 얼마 안 걸려요. 동파요 편집하다가 만들어요. 그리고 홍소이면 편집하다 만들어요. 요리만 한다면은 별거 아니에요. 근데 촬영을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 걸리게 돼요. 팟타이라도 말이죠. 자, 손질하다가 AF가 나가기도 해요. 의외로 카메라의 AF가 그렇게 신뢰성이 높지가 않거든요. 소니가 잘 잡긴 하는데 그것도 100%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화각에서 벗어날 때가 있어요. 고기가 이 화면 안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작업하다 보니까 옆으로 갔어요. 그때는 뭐 중단하고 잡아요. 그리고 다시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고정한 앵글로 계속해서 보여주면 지루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앵글을 바꿔줘요. 쿠팡에 대한 좀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베이징 덕. 그 촬영만 2주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총 5번을 만들었어요. 그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고기를 손질해서 실온에다가 3일 정도 건조를 시키거든요. 자, 작업하다가 화각에서 벗어났어요. 아니면 AF가 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조절을 해요. 조절하고 다시 해요. 근데 베이징 덕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작업을 했어요. 그리고 편집 들어가서 확인하면서 AF가 나갔네. 화각이 마음에 안 들어. 앵글이 아쉽네. 그럼 한 번 더 만들었어요. 그렇게 총 5번을 만들었습니다. 예, 왜냐면 고기 만지고 카메라 만지고 고기를 만지면은 고기가 오염이 됐잖아요. 그럼 상하겠죠. 그럼 그 상한 걸 구워가지고 요리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예. 즉 베이징 덕을 망쳐가지고 5번을 만든 게 아니라 원하는 장면이 안 나와서 5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5번을 또 먹었죠. 즉 요리를 해내는 것과 요리 촬영은 완전 별개의 일이에요. 예. 생각지도 못한 거를 생각을 해야 되고 변수를 둬야 돼요. 문제는 말이죠. 콜라보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그걸 너무 이렇게 쉽게 본다고 해야 되나? 얕잡아 본다고 해야 되나? 그런 일이 많았어요. 특히 찍다 보면은 시간이 길어져요. 길어지면은 옆에서 재촉을 해요. 음식이 안 나온다고. 배고프다. 빨리 좀 해라. 언제 먹냐? 옆에서 막 탁달을 해요. 그러면서 무슨 요리사가 요리를 하루 종일 하냐고 그럴 때도 있어요. 놀라운 건가? 그냥 함께 얻어먹으려고 콜라보를 하는 건가? 아니 크리에이터끼리 이제 공동작업으로 영상을 만든다면은 배가 고파도 참아야죠. 딱 맞춰가지고 밥 먹고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 배고파도 포커스링 돌리면서 빨리 끝나면은 저거를 먹방을 할 거야. 이런 생각으로다가 임해되는 거 아닌가요? 즉 저는 재밌거나 유익한 콘텐츠를 만들려고 콜라보라는 건지 나 환희님에게 얻어먹었다 이거 자랑하는 거 도와주려고 콜라보라는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자랑하려면은 스타 셰프님들 운영하시는 레스토랑 가서 후기 영상 찍는 게 조회수 더 많이 나와요. 예, 의외로 크리에이터들이 콜라보 하면서 많이 싸워요. 왜냐면 자기 시간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든 영상 폼이 있고 스타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 구독자분들은 제 스타일 좋아해가지고 보시는 분들이에요. 그 팬들을 위해서 영상 만들거나 아니면 채널 운영을 위한 이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광고를 찍어야 되는데 그걸 접고 딴 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 채널에 어울리는 영상을 찍지 못한다면은 그냥 하루 공을 치는 거잖아요. 심한 경우에는 저는 다음번 영상을 휴방을 해야 돼요. 이런 부분 때문에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4K 화질을 이제 고집을 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요. 막 4K를 찍든 이제 FHD를 찍든 모른다. 그냥 찍어라. 그냥 써라. 아무도 모른다. 그래요. 근데 모르긴 뭘 몰라요. 저 4K로 찍게 되면서 알아보신 분들 많던데요. 나는 이걸 원하는데 여기서 하지 말래요. 그냥 대충 찍으래요. 그러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제가 콜라보 제안받을 때마다 늘 이렇게 제안받는 게 있어요. 뭐라고 하나? 딜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이 콜라보에서 환희님의 요리를 극찬한다면 채널 홍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혹은 이 콜라보에서 환희님의 셰프적 역량을 어필한다면 좋지 않겠는가? 유튜브에서 손맛 좋은 셰프 채널로 홍보돼서 저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을까요? 그런 얘기를 들 때마다 제가 물어봐요. 그럼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콜라보 해가지고 떡상하게 되면은 TV에 섭외를 받는대요. 섭외돼가지고 스타 셰프 분들하고 방송을 찍는데요. 막 인기를 끄게 되면은 스폰을 받아서 식당을 차릴 수 있다. 환희님의 꿈을 이루는 것이다. 일단 저는 이제 어디 오너 셰프가 아닙니다. 셰프라고 불러주신 분이 계시긴 하는데 저는 일종의 존칭이라 생각해요. 무슨 선생, 무슨 센세이, 무슨 스부 이런 식으로. 사실 스부라는 호칭이 주방장이라던가 사부님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종의 존칭이거든요. 즉 그런 존칭. 그리고 월급쟁이 셰프도 아니에요. 그리고 앞으로 식당할 계획도 전혀 없어요. 물론 예외가 있긴 하죠. 자, 대한민국에서 백예하고 극예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식당을 차린다. 그게 바로 백예하 식당. 근데 그런 상황이라면은 이제 세상이 망해가는 그런 시점이겠죠. 아무튼 요리사가 아닌 사람이 영상에서 요리사로 소개가 된다면은 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현업에 계신 셰프님들이 저를 요리사로서 평가를 하게 될 거예요. 왜 저런 시칼 쓰냐, 칼질을 왜 저랬냐, 튀김할 때 왜 저랬냐, 소스를 왜 저렇게 빼냐, 아주 저렇게 맛없다. 저거는 정통 중국 요리가 아니다. 제가 채널 오픈하고 2년 넘게 그런 댓글을 굉장히 많이 시달렸어요. 요즘 광고를 많이 싣다 보니까 그런 댓글이 많이 없어졌죠. 그리고 이후에도 전 늘 그런 컨셉의 콜라보만 제안을 받게 될 거예요. 셰프요. 뭐해도 셰프요. 저렇게도 셰프요. 진정한 요리사 역할. 이게 제가 콜라보에서 요리를 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만들고 싶은 메뉴 못 만들고, 재료에도 제약을 주고, 도구에도 제약을 주고, 그리고 자꾸 셰프라고 말하고 요리사라고 소개하고 정통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콜라보 통해 가지고 얻는 거는 셰프라는 타이틀 뿐인데 제가 그걸 원치 않아요. 오히려 셰프라는 타이틀이 붙게 되면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콜라보를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 요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자, 그럼 그 특별한 경우란 제가 기획을 총괄하거나 상당 부분 관여할 수 있다면 그때는 요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불도장 영상 같은 그거 영상 씬 하나하나, 흐름 하나하나, 연출 하나하나 제가 직접 기획을 했거든요. 프로덕션 감독님 섭외해가지고 회의하고 씬 하나하나 맞춰가면서 촬영을 했어요. 당신은 촬영해라, 난 요리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씬 하나하나 호흡을 맞춰가면서 했던 거예요. 즉 남이 주는 대본대로 그리고 기획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었단 말이죠. 기획 직접 하고 연출에 대해서도 직접 관여를 하고 BGM도 내가 고르고 즉 요리라는 스킬은 저 환이라는 캐릭터가 가진 어빌리티 중 하나일 뿐이에요. 전부가 아니라. 근데 콜라보를 제안받기 때문에 요리가 저의 전부가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자, 예를 들어서 한국 짜장면과 중국 짜장면의 차이는 이런 주제로다가 콜라보를 한다고 가정해 볼게요. 크리에이터가 이제 모여가지고 짜장면 얘기를 해요. 어떤 건 상관없어요. 맛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이사 갔을 때 먹었던 짜장면 추억이라던가 대학원 연구실에서 먹었던 짜장면 추억 아니면 군대 휴가 나와서 먹었던 짜장면 추억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거죠. 얘기가 나오면서 짜장면이 만들어진 장면이 임팩트 있게 딱딱딱딱 인서트 돼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요리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면은 중식당이라던가 셰프를 섭외를 해야 돼요. 설령 섭외를 한다 하더라도 촬영이 힘들어요. 저번에 이렇게 중식당 영상에서 보셨듯이 초점 나가고 막 그러잖아요. 생각외로 못 따라가요, 카메라가. 왜냐면 셰프님들이 손이 굉장히 빨라요. 카메라 AF가 따라가지 못해요. 그럼 이 부분 천천히 해주세요. 이것도 다시 합시다. 또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요구를 해야 돼요. 근데 이런 요구를 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은 저녁 장사, 점심 장사 준비해야 되고 청소도 되고 할 일 많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서 제가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죠. 자, 한국 짜장면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중국 짜장면은 이런 과정을 거친다. 눈에 확 띄는 차이점은 이 부분인데 그럼 이 부분에 포커스를 주자. 자, 카메라 뭐 가지고 계신가요? 알파7, 마크3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투캔 가고요. 이 장면은 하다가 자, 이건 불쇼를 할 건데요. 이 부분은 180프레임으로 갑시다. 이 부분은 마크로샷이 필요해요. 지금 현재 인원이 10명인데 스태프 포함해가지고 10명인데 그렇다면 4인분씩 2번 만들고 한 번은 소규모로 해가지고 하겠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은 환희님은 영상을 너무 힘들게 찍는다. 뭐 환희님은 요리사여서 뭐 요리사 부심을 부려서 그런 거다. 그냥 대충 가자 이러더라고요. 그냥 저보고 짜장면을 2개 만들래요. 그리고 카메라 한 대만 킨대요. 2개, 3개 키면은 편집하기 귀찮으니까. 그리고 먹으면서 이 짜장면에 대한 평을 하겠대요. 이런 식이에요. 솔직히 그런 콜라보라면은 크리에이터랑 할 이유가 없죠. 지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지인들이 있고,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팬들분도 계시고, 차라리 게스트를 초대해가지고 찍는 게 훨씬 나을 거예요. 원캠이면 굳이 다른 크리에이터 손을 빌릴 필요가 없잖아요. 솔직히 케미가 잘 맞는 이제 큰 채널 둘이서 그렇게 진행을 한다면 보는 사람 많을 거예요. 워낙에 팬덤이 크잖아요. 이만한 팬덤, 이만한 팬덤. 아, 이 두 분이 합방을 한대. 이것만으로도 홍보가 되거든요. 이전에 합방에서 재밌게 봤던 이제 영상이라면은 참PD님하고 맞상무님 그 두 분이 케미가 정말 잘 맞아가지고 재밌게 봤어요. 아무튼 팬덤층이 되게 큰 이제 채널 둘이서 한다면은 괜찮은데 막 구독자 막 2, 3천 뭐 저처럼 뭐 10만도 안 되는 채널끼리서 콜라보를 진다면은 오히려 평소 콘텐츠보다 반응이 안 좋아요. 제가 이제 머리군하고 먹다만 찍다가 이제 접은 이유가 있었는데 영상 보신 대부분의 분들은 저를 보고 싶어 해요. 근데 옆에 누가 있으니까 이쪽 딴 사람한테 불량이 가니까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환희님을 보러 온 건지 딴 사람 보러 온 게 아니다. 이런 반응이 많았어요. 즉 콜라보를 하게 되면은 웬만해서는 평소 올라가는 콘텐츠보다 반응이 안 좋아요. 그리고 콜라보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기획을 알아서 하겠다 해가지고 아 그럼 하세요 해가지고 딱 보면은 대부분 뭐예요. 차려놓고 먹방하자. 뭐 쿡방할 때 옆에서 보조로 진행. 아니 이것도 합이 맞아야 하죠. 합을 맞춰가지고 어디서 재밌게 할 것인지, 어디서 개그 코드를 넣을 것인지, 어디서 요리에 대한 포인트를 넣을 것인지, 뭐 면치기를 한다면 이 부분은 클로즈업해서 찍을 거니까 뒤로 빠져가지고 찍고 이런 것도 협의가 돼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기획을 하게 되면 주작이 되고 주작이 되면 진정성이 없어진다고. 그래서 아 그렇기 때문에 그냥 즉흥적으로 가는 대로 해야 된다 막 그래요. 참고로 그렇게 영상을 찍으면 대부분이 망합니다. 즉흥적으로 해가지고 잘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타고나신 분들이에요. 예, 여튼 요약하면 편하게 앉아서 대접받는 콜라보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저랑 콜라보를 진행하려면은 7시간, 8시간 배고파도 참으면서 줌링 돌리고 포커스 링 돌리고 해야 돼요. 그리고 한여름에 더워도 에어컨 안 틀고 똠양꿍을 완식한다거나 해야 돼요. 고수도 드시고 뭐 취두부 드시고 못 드시는 게 없어야 돼요. 근데 꼭 콜라보를 제안받으면은 꼭 셰프하고 손님 관계를 만들더라고요. 아니면 뭐 자취인들을 위한 뭐 이런 컨셉으로. 특히 자취인을 타겟으로 한 콜라보 영상이 딱히 큰 의미가 없는 게 자취하시는 분들이 콜라보 영상 보고 요리를 따라 만들지 않거든요. 대부분 혼자 나가지고 방송한 걸 보시지 굳이 콜라보 영상에서 이게 분량이 얼만큼 들어가고 잘 안 보신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저는 광고를 자주 합니다. 아주 대놓고 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일단 저는 광고업으로 사업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광고를 하는 이유는 수익 때문도 있지만 의외로 광고주분들이 제 스타일에 대해서 존중을 해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환희님 요리는 대중적이지 않아요. 대중적인 요리를 하세요. 아, 백종원 레시피 따라하기를 하세요. 그래야 조회수가 보장이 되고 우리 제품이 노출이 많이 됩니다. 아, 환희님 영상은 딴 건 다 좋은데 노잼이에요. 예능을 하세요. 게스트를 오해하고 이제 당근을 때리고 김치로다가 싸닥전을 때리세요. 그래야 재밌습니다. 아, 여자가 필요해요. 이쁜 여자분 섭외해가지고 옆에서 진행을 하세요. 아, 집 말고 업장에서 하셔야 프로페셔널하게 보일 텐데요. 자, 광고주분들은 그런 요구를 안 하십니다. 의외로 안 하세요. 그리고 메뉴에 대해서도 별 터치를 안 해요. 그리고 쓰고 있는 재료라던가 도구에 대해서 크게 터치를 안 해요. 오히려 좀 비싼 재료 쓰면은 좋아하시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이제 협업해가지고 영상 찍는 건데 성의를 그만큼 보이는 거잖아요. 오히려 좋아해요. 저는 광고를 기업과의 콜라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이에요. 서로가 안 하는 걸 얻어가죠. 저는 수익과 장비를 얻을 수 있고 만들고 싶은 메뉴를 만들 수가 있고 기업 같은 경우는 제품을 노출시키고 그리고 추후에 광고에 쓸 수 있는 영상 소스를 저렴하게 살 수가 있으니까. 물론 저 같은 아마추어가 만든 영상을 누가 사가냐 뭐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의외로 좀 싸게 팔기 때문에 사가는 분들이 계세요. 여튼 크리에이터의 콜라보 역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서로 원하는 거 얻어가고 윈윈해야죠. 근데 보통은
환희님 셰프 시켜드릴 테니까 제가 하는 컨셉으로 방송을 하세요. 이런 식이에요. 솔직히 제가 콜라보에서 요리를 한다면은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재밌는 상황이 안 벌어져요. 보신 분도 아실 거예요. 재밌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요리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영상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요리 못하시는 분이 제 주방에서 요리를 하세요. 카메라 설치해두고 영상을 이제 무선으로 송출받아가지고 제가 모니터 보고 가이드를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은 칭칭이를 만들 거예요. 자, 저기서 아가미 벌리시고요. 아가미를 뜯어내시고 젓가락을 아가미 넣어서 돌려서 내장을 빼세요. 저기 그렇게 돌리면 안 돼요. 특히 배방 퍼놨어. 어떡하지? 그냥 그럼 필렛 떠가지고 그냥 탕수 생선으로 갑시다. 자, 필렛 이 리액션은 제 얼굴하고 만드신 분 얼굴, 도마 이런 상황극이 더 재밌지 않을까요? 이런 걸로다가 역제안을 드리면은 안 하겠다고 해요. 나는 요리를 못한다. 아니 요리를 못하니까 더 재밌는 거죠. 고생하기 싫다. 너무한 것 같아. 본인은 고생하기 싫은데 저보고는 고생해가지고 요리를 만들라고 막 그러고. 그렇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은 나는 요리사가 아닙니다. 네, 저는 요리사가 아니에요.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굿!